이것이 윈도우즈 서버다 개정판 20장 나노 서버와 윈도우즈 컨테이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노 서버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노 서버는 윈도우 서버 2016에서 처음 소개된 기능입니다. 밑에 그림을 먼저 볼까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스트, 세컨드, 서드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 맨 오른쪽에 이런 방식으로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서버 커널이 맨 밑에 깔려 있고요. 그 위에 서버 코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윈도우 화면이 나오는 전체 GUI가 있고 응용 프로그램이 이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게 기본적으로 이만큼 3단계라고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나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서버 코어를 더 권장을 하는 거죠. 서버 코어는 윈도우즈 커널이 있고 서버 코어 있고 그 위에 GUI가 없이 응용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3장에서 서버 코어로 윈도우 서버를 설치를 해봤죠. 그게 이쪽 부분, 가운데 부분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서버 코어예요. 하지만 서버 코어의 단점이라면 윈도우즈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X윈도우 이런 GUI 화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어 기반으로만 모두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명령어 기반이라 하더라도 윈도우 서버의 주 목적인 서버 운영은 문제없이 잘 되기는 하죠. 자, 하지만 서버 코어도 굉장히 가벼운 건 아니에요. 약간 전체 GUI에 비해서 약간 가볍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2016 버전에서는 나노 서버라는 게 처음으로 소개가 됐는데, 나노 서버는 그림에서 표현됐듯이 서버 코어랑 개념이 비슷해요. 얘도 GUI가 없고 텍스트 모드이긴 한데 굉장히 가볍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응용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훨씬 가볍고 빠르게 작동되지 않나, 이런 개념으로 나노 서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노 서버와 서버 코어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 코어를 라이트 버전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서버 코어도 명령어 모드로 설치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윈도우 서버 2016에서는 처음 소개할 때 나노 서버를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도 했는데, 윈도우 서버 2019와 2022에서는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윈도우즈 컨테이너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컨테이너 방식은 나중에 이번 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최소의 기능만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주로 원격 접속해서 관리 운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권장하는 나노 서버의 일반적인 용도는요, 하이퍼V 가상 컴퓨터의 계산용 호스트 컴퓨터로 사용을 많이 하도록 권장이 됩니다. 아니면 파일 서버의 저장소 같은 거, DNS 서버, IIS 웹 서버 이런 것들로 나노 서버를 사용하면 굉장히 성능이 좋다, 이렇게 MS에서 권장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나노 서버 코어의 차이점을 보면요, 로컬 로그인 기능이랑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컬로 로그인을 못하고 원격으로 로그인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4비트 응용 프로그램과 도구 및 에이전트만 지원해요. 32비트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액티브 디렉터리 도메인 컨트롤러는 작동을 못합니다. 그룹 정책 같은 게 지원되지 않고요.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서 인터넷에 액세스하도록 구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워쉘도요, 일반 파워쉘이 아니라 축소된 기능의 코어 에디션이 사용이 됩니다. 결국 서버 코어보다 기능은 많이 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훨씬 가볍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실습을 통해서 나노 서버를 같이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죠. 퍼스트 가상머신은 19장에서 실습했던 내용을 이어서 할게요. 그리고 윈 클라이언트는 설정 완료로 초기화한 다음에 부팅하시면 됩니다. 자, 하이퍼V가 필요하기 때문에 19장 거를 이어서 퍼스트 가상머신은 쓸게요. 자, 그리고 나노 서버 관련 파일이 필요한데요, 저희 카페 가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carpet.naver.com에 this is linux. 자, 왼쪽에 다시 윈도우 서버 자료실에서요. 자, 20장이니까 얘 클릭하면 되겠네요. 쭉 내리면 나노 서버에 관련된 파일이 8개 있는데요. 8개를 모두 한 폴더에 다운로드 받아놓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나노 서버 exe부터 클릭해서 저장. 자, 이거 실리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클릭해서 유지 선택하시면 돼요. 유지, 더보기 눌러서 그래도 계속. 예, 바이러스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분할 압축하느라고 얘가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 저장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다운로드가 다 완료됐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파일 탐색기에서 다운로드 폴더 가면 8개 파일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nanoserver.exe를 실행하면요, 얘가 압축이 풀리게 됩니다. 압축 불경로 그냥 나노서버 이렇게 그냥 풀어놓게요. 압축 풀기. 자, 이렇게 해서 나노서버 압축이 풀리게 되었네요. 얘를요, 우리 C 드라이브로 옮길게요. 얘를 내 PC에 C 드라이브로 옮겨서 C 밑에 나노서버 이렇게 파일이 준비가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파일은 준비가 되었네요. 압축이 풀린 폴더 보면요, 이게 나노서버 아래 우리 또 나노서버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있거든요. 얘를 또 C 드라이브로 옮기세요. 다시 옮겨서 그럼 C 밑에 나노서버 이미지 제너레이터 얘가 열려 있으면 됩니다. 자, 이 폴더를 우리 파워쉘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시작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윈도우 파워쉘을 실행하세요. 자, 파워쉘에서 CD 방금 했던 C 드라이브 밑에 나노서버 이미지 제너레이터 1로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동하고 우리 dir 명령을 확인하면 지금 요 내용들이 확인이 되죠. 자, 우리 관련된 모듈을 좀 임포트를 할게요. 교재 866페이지 나온 명령어들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얘는 붙여서 써야겠죠. set하고 execute policy. 자, 진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포트 모드를 할게요. 여기서 A 누르세요. A 누르고 모두 예 하면 됩니다. 자, 설치됐으면 두 번째 명령어 실행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듈이 임포트가 돼서 기본적인 세팅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요, this nano라는 이름의 컴퓨터를 생성하고요, 얘를 VHD 파일로 만들도록 할게요. 명령어가 좀 길기는 한데, 자, 명령어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 명령어를 사용할게요. 자, 한 줄로 쓰셔야 돼요. 좀 긴데. 자, 이렇게 이 명령 하면은 엔터. this nano라는 우리 이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글자 띄어쓰기랑 좀 확인해 볼게요. 역시 new하고 맨 앞에 나노서버 이미지를 붙여야 되죠. new 나노서버 이미지. 예,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글자가 지금 이렇게 좀 여러분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혹시 교재가 없는 분은 뭐 당연히 멈춤해 놓고 이 글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터. 자,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엔드키 눌러서 엔터 입력하면 입력이 되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암호를 우리가 지정을, 암호가 p-ss w0rt 이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입력이 되고, 지금 얘가 폰트 때문에 지금 좀 글자가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쭉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글자 안 틀리겠으면 똑같이 될 거예요. 자, 얘 계속 처리 중이고, 얘 처리 다 되면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명령이 완료가 되었네요. 한 몇 분 걸렸던 것 같아요. 자, 파일 탐색기 보시면요, 자, 방금 우리 만든 게 나노서버 이미지 보던 this nano 요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하이퍼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컴퓨터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 보면 이 파일 하나 보이죠? 확장명이 VHD가
가상 컴퓨터의 디스크 파일이니까 얘가 나노 서버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파일 작죠? 한 500메가 밖에 안 되는데 이 파일을 배포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나노 서버 컴퓨터 자체를 배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도 얘를 누군가에서 받았다고 가정하고 지금 제가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요, 여기서 제가 받은 파일을 사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나노라고 제가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에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배포받은 파일을 이게 다른 컴퓨터로 생각해도 돼요. 가져와서 배포를 받았다. 그럼 얘를 이제 우리 하이퍼V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하이퍼V 실행할까요? 자, 시작해서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하이퍼V 관리자 있죠? 얘를 실행할게요. 자, 하이퍼V 관리자 실행되면은 새로운 가상 머신을 만들어야 되겠죠? 동작에 새로 만들기 하면 되겠죠? 하이퍼V 관리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서버에 연결 먼저 할까요? 서버에 연결하고요. 자, 현재 로컬 컴퓨터죠? 로컬 컴퓨터 선택하고 확인하면 일단 서버에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하이퍼V 관리자 선택하고 동작에 새로 만들기. 폴트 가상 머신이네요. 폴트 가상 머신 여기서 동작에 새로 만들기. 그리고 가상 컴퓨터를 선택을 하세요. 지금 나노 컴퓨터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자, 다음 누르고요.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 아까처럼 마이나노 할까요? 마이나노. 이름을 마이나노로 지정하고 다음 얘도 1세대로 둘게요. 다음 메모리 활동인데요. 뭐 1메가면은 나노 서버 잘 작동해요. 나노 서버가 워낙 가벼워서 가볍게 작동을 합니다. 다음 랜카드도 우리 기본 랜카드인 인텔 랜카드를 사용을 할게요. 다음 자, 여기서 이제 디스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배포받은 나노 서버 디스크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가상 디스크 사용 선택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아까 배포받은 게 어딨죠? C 밑에 마이나노에 이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기. 자, 선택됐으면 다음. 자, 설정이 된 것 같아요. 마침 누를까요? 마침. 누르면 가상 컴퓨터가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마이나노. 이 바로 가상 컴퓨터를 완성을 했어요. 자, 이 가상 컴퓨터를 한번 부팅해 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시작 하면은 부팅이 됩니다. 자, 이 밑에 내리면 되고요. 자, 시작되면 그러니까 파일이 열리면 걔를 확인해 볼게요. 네, 부팅이 됐네요. 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얘가 창이 바로 열려요. 이제 이렇게 열리면 현재 유저네임,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하면 나오죠. 자, 유저네임 입력할까요? 당연히 관리자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하고 비밀번호 p-ss-w0rd 하고 도메인은 비워놓으시면 돼요. 그냥 엔터 누르면 됩니다. 자, 얘는 완전히 독립된 컴퓨터예요. 지금 나노 서버 아주 가벼운 독립된 컴퓨터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를 확인해 볼게요. 네트워킹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키보드로 사용을 해야겠죠. 네트워킹에서 엔터 누르면 이더넷 되어 있죠. 엔터. 그럼 현재 여기 보시면 DHCP로 자동으로 IP를 할당받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는 133번을 자동으로 받았네요. 우리가 필요한 건 얘를 나노 서버를 서버로 운영하기 위해선 당연히 고정 IP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정 IP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F 밑에 써 있는데 F11키를 누르면 여기 세팅을 바꾼다고 써 있네요. F11키를 누를게요. 누르면 현재 enable 되어 있던 DHCP가 얘를 끌게요. 그러면 F4키, F4 누르면 enable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탭키 눌러서 IP 주소를 적어주도록 하죠.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안 쓰는 거 한번 99번 할까요? 우리 기억하기 쉽게 99번으로 바꿔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5, 0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2번이죠. 192.168.111.2 해서 이 99번의 IP를 할당해서 얘를 서버로서 한번 운영하는 개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엔터 누를까요? 엔터. 그리고 다시 엔터. 누르면 설정이 됐습니다. 자, 엔터 누르면 또 IP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수동으로 우리가 IP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써 있는데 ESC 키 누르면 앞으로 간대요. ESC, ESC. 해서 다시 초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나노 서버는 되게 외부에서 접속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윈 클라이언트에서 나노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죠. 얘는 99번인 걸 우리가 IP를 기억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접속하기 전 파워쉘에서 접속을 하면 됩니다. 자,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윈도우 파워쉘. 자, 파워쉘에서 접속하는데 처음에 얘를 신뢰할 수 있는 컴퓨터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명령어를 필요한데, 자, 이 명령을 사용할게요. 조금 확대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아까 만든 99번 컴퓨터를 신뢰할 수 있는 컴퓨터로 등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터 눌러서 진행하면 Y 눌러야겠죠? Y. 자, 이렇게 되면 99번 얘가 신뢰할 수 있는 목록으로 됐고요. 이 글자가 깨져서 좀 불편하면요, 폰트 바꾸면 돼요. 여기 파워쉘에서 얘 클릭하고 속성, 그래서 글꼴에서요, 글꼴을 뭐 쭉 내려서 뭐 굴림체나 도둠체 이런 걸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폰트가 한글이 안 깨지고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나노 서버에 접속을 해볼게요. 접속하는 명령어는, 자, 이 명령어로 접속을 한 줄로 붙여서 쓰면 됩니다. 자, 엔터 하면 어드민의 암호를 써야겠죠? p-ssw0rd 하고 잠깐 기다리시면 나노 서버에 접속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노 서버에 접속된 거예요. 얘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로 접속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바뀐 거 보이시죠? 99번에 접속했고 파워쉘로 접속이 됐다. 자, 여기서 우리 필요한 명령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 뭐 ifconfig 써볼까요? ipconfig 하면 99번으로 접속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나노 서버에 관련된 서버 운영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 간단하게 현재 나노 서버에서 작동하는 프로세스 개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클리어하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get 프로세스 하고 .count 하면은 현재 21개의 프로세스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거는 훨씬 더 많이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노 서버는 백그라운드로 약간의 서비스만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노 서버에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앞에서 소개했던 뭐 웹서버라든가 파일 서버 이런 거를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활용은 우리가 873페이지에 있는 주소창이 있거든요. 그 주소에 들어가면 많은 매뉴얼, 마이크로소프트 매뉴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노 서버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교재 874페이지에 있는 비타민 퀴즈 20-1번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해서 나노 서버를 여러분이 직접 다시 한번 운영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나노 서버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